잠깐 좀 보고 갑시다. 자, 내인성 유독물질, 외인성 유독물질. 다시 말해서 식품 자체에 어떤 유독물질이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조리 과정에서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가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내인성 유독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인성은 바깥에서 식품으로 들어가는 유독물질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자, 비의도적으로 유독물질이 식품에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유독물질은 일정량 이상 섭취했을 때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독성 발현 여부는 섭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몸이 만약에 독이 들어오더라도 발암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무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 혼입 경로에 따라 유독물질을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얘기는 내인성입니다. 자, 식품의 원료 혹은 식품 원료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그다음 외인성이다는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넣든 비의도적으로 넣든 들어가든 오염되어 존재하는 독성 물질. 의도적이란 얘기는 뭡니까? 식품 첨가물로 쓸 수 있도록 허가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옛날에 허가 나와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인체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 그건 나중에 후에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인체에 해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 환경으로부터 식품 원료에 혼입되는 물질도 있고요. 환경으로부터 혼입된 물질이 그 자체는 그래 독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유해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에서 아주 유독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 다음 조리 가공 중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 이거 내가 앞쪽에 얘기했는 게 그 내인성에 이걸 넣었는데, 그죠? 이걸 내인성이 아니고 외인성으로 넣었어요. 외인성. 조리 과정에서 이거를 외인성, 그래 조리하기 전에 식품에서는 유해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유해하지 않는데 조리하고 나서 보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발암물질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조리 가공 중에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뭐가 있을까? 자, 식물에 자연적으로 식물성 자연독이 있습니다. 시안배당체. 자, 시안배당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자, 시안배당체. 자, 여기 나오는 현재 발견된 20여 개의 시안배당체 중에 아미그달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그달린. 그 다음 리나말린, 두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자, 아미그달린 어디에 들어있느냐?
청매실, 매실, 푸른 상태, 쌀구, 복숭아, 자두, 체리 주로 씨 종류에 들어있습니다. 씨, 그러면 씨를 빼고 먹는 것이 1차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다음, 이것이 결국에는 시안화수소를 만듭니다. 가수분에 대해서.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에 대해서 시안화수소. 아주 시안화수소 이거 상당히 유독합니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그 다음 B하고 자, 이게 아미그달린 자, 여기에 CN 나오죠. 나중에 HCN이 시안산 만들어서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솔라닌.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자 발화할 때 빛을 받는 삭에서 나오는 독성분입니다. 독성 물질입니다. 솔라닌. 감자에만 있냐? 아니에요. 자, 감자의 삭 부위에, 그 다음에 뭐 녹색 부위에, 상처가 난 부위에 주로 감자 껍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감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토마토 야단났죠. 토마토, 익지 않은 토마토에도 솔라닌 상당량이 있습니다. 자, 솔라닌은 포도당, 람노즈, 갈락토즈가 솔라니딘에 결합되어 있는 글라이코알칼로이드 배당체이다. 자, 감자에는 솔라닌의 독성분이 약 0.005에서 0.1% 미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정도 양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새로 발화된 부위, 그러니까 쉽게 가면 감자 삭이 올라오고 햇빛을 받았는 감자, 푸른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 부분에는 0.1% 이상 함유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드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고시폴, 면실류, 목화씨 여기에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고시폴 중독 증상 출혈, 부종, 간 손상입니다. 자, 고시폴 이 물질은 체내에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결합하거나 철과 결합해서 체내 이용률을 낮추고 남성 정자 생성 억제, 불임 유발할 가능성까지 있다. 자, 고시폴. 그 다음 사포닌. 사포닌은 쓴맛을 가지며 용액에서 거품을 발생합니다. 일본말로 사분이라고, 비누를 사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비누 거품 나는 것이 사포닌이 흔들면 거품 많이 발생돼요. 자, 거품을 발생하는데 자, 적혈구를 분해하고 담접산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테롤과의 반응 가능한 물질입니다. 사포닌 어디에? 콩, 팥, 뭐 시금치 이런 쪽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도라지, 산삼, 인삼 여기에 사포닌 들어있습니다. 자, 사포닌은 배당체로 사포닌의 아그리코는 사포제닌이며 포도당과 갈락토즈, 아라비노즈 등 당이 결합된 배당체를 이룹니다. 자,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양리작용을 하며 용혈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포닌이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계속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 독입니다. 야, 이 버섯 종류가 많은데 자, 한번 보세요. 독버섯을 한번 봅시다.
알광대버섯, 흰 알광대버섯, 마귀곰보버섯, 도구산 광대버섯. 독성분이 아마톡신입니다. 아마톡신. 증상은 콜레라 증상같이 막 설설하고 야단났습니다. 그 다음 위장장애 일으키는 역시 도구산 광대버섯, 노란 다발버섯, 붉은 사리버섯, 삿갓 외대버섯. 자, 독성분 팔로톡신, 지로미트린, 비로톡신, 콜린. 그 다음 끈적버섯, 개나리 광대버섯의 독성분 오렐라닌, 신염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원형질 독입니다. 독성분에 의해서. 그 다음 신경독이 있습니다. 신경독. 자, 성분 이름 무스칼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땀버섯, 화경버섯, 마귀곰보버섯, 삿갓땀버섯, 바란. 그 다음 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황각버섯, 미치광이버섯.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 나옵니다. 아마 크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무시몰, 이보텐산, 실로신, 실로시빈. 그 다음 마귀곰보버섯의 지로미트린, 마비. 자, 방금 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환각 상태 보입니다. 그 다음 일루딘, 복통설사, 위장관독입니다. 그 다음 혈액독이 있습니다. 마귀곰보버섯, 지로미트린, 혈액독입니다. 백혈구, 혈소판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 배불뚝이, 깔때기버섯, 독깔때기버섯, 독성분 그리지신, 부종, 격통, 수족. 그 다음 동물성 자연독, 우리 보고독, 테트로토톡신, 기억 좀 하시고, 주로 보고 알난소, 간장 등에 분포합니다. 그 다음 피부, 근육 조직에도 미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5, 6월 산란기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5, 6월 산란기 보고 독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자, 테트로토톡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신경독입니다. 4%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침지하면 가수분해되어 무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립신이나 프티알린에 의해서는 파괴되지 않으나 펩신에 의해서 약간 분해된다. 이 약간 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고독을 없애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침지하는 이런 조리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독을 먹으면 안 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독소는 또 열에 굉장히 강했어요. 180도에 30분 처리해도 한 20% 정도밖에 파괴가 안 돼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섭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테트로톡신, 자, 독 성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폐류독, 조개류가 가지고 있는 폐독. 자, 폐독. 자, 일반적으로 마비성, 설사성, 신경성, 기억상실, 폐류, 독소 이렇게 자, 구분을 하는데, 자, 이거 모시족의 바지락, 굴, 베네루핀 기억 좀 하시고, 베네루핀, 구토, 두통, 피하, 출혈, 반점, 황달, 혈변까지 증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 섭족의 대합 쪽에 삭시토신, 이건 마비 증상을 일으킵니다.
서쪽의 대합 쪽에 삭시토신. 자, 삭시토신. 기억 좀 하시고. 자, 삭시토신 구조, 물질 구조. 그 다음 시구아톡신. 적조 플랑크톤에 생성된 시구아톡신. 자, 이건 어류의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먹이사슬 통해서 사람까지 노출될 경우, 자, 이 경우 적조 플랑크톤 그러고 나오면은 이 시구아톡신,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시구아톡신 구경하시고, 그다음 세균성 독성 물질 엔테로톡신. 이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자, 엔테로톡신, 포도상구균 등 독소성 식중독의 독을 유발하는 미생물에서 생성되는 장독소. 자, 엔테로톡신. 그 다음 보톡스 주사 맞는 주름 개선하고 뭐 이런 거 보톡스 주사 맞죠? 그겁니다. 크로스트리디움 보톨루늄이라는 이 혐기성 포자 형성하는 보톨루늄 간균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 독성 물질입니다. 보톡스. 자, 이 균은 토양, 물, 식물, 어류, 포유류, 내장, 갑각류, 아가미, 내장, 자연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소 생성하는 종류는 항원에 따라 A, B, C, D, E, F, G 현재까지 알려졌는 게 7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관련된 종류는 A, B, E, F 형이고 CD는 사람과 관련되는 그것은 자, 사람과 관련된 경우는 ADEF형이고 CD는 가금류, 가축, 일부 어류, 동물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독소, 이 독소는 단순 단백질로서 80도씨에서 한 15분 또는 100도씨에서 2, 3분 가열하면은 처리하면은 독성은 소실됩니다. 자, 독성은 소실되고, 근데 보툴리늄 독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극소량만 섭취해도 자, 바로 증상 나옵니다. 무기력, 허약, 현기증 보이고 착시, 언어장애, 삼키기 곤란, 호흡 곤란, 복부 팽창 등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톨루늄 독소가 있다, 섭취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면 혹시 섭취할 위험성이 있다면은 이와 같이 100도씨에 2, 3분 적어도 독 파괴하고 조리하고 나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곰팡이 독소 많습니다. 자, 이 곰팡이 독소에 대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 어디?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 아스퍼질러스 파라시티쿠스. 자,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냐? 자, 땅콩, 무화과, 옥수수, 쌀 할 것 없이 아플라톡신 독성 물질 만들어져 있는, 쉽게 곰팡이 뼈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중에 아플라톡신 중에 여기에 B1, B2 이거는 B는 브루 뜻으로 녹색 형광을 나타내는 B1, B2가 있고 그 다음
아니요. 청색을 나타내는 B1, B2가 있고 그린, 녹색을 나타내는 G1, G2가 있습니다. G1, G2가 아주 주요한 독소, 아주 아프라톡신 중에서도 아주 독성이 세다. 자, G1, G2. 그 다음 뭐 우유에서는 M1, M2. 현재까지 알려졌는 게 1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1, G2 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암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간암입니다. 자, 아프라톡신 감염 증상으로 간의 출혈 괴사, 담관 증식, 사지 부종, 간비대 등 결국에는 간암으로 간암 발암물질로 아프라톡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콩이나 뭐 옥수수나 뭐 쌀이나 곰팡이 피고 이랬다면은요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아프라톡신 아주 강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고요. 270, 80도 이상 가열해도 뭐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 80도 이상 우리가 조리를 하는 방법이 없잖아. 자, 아프라톡신 여러 종류. 그 다음 오크라톡신. 자, 또 나옵니다. 오크라톡신. 아스퍼질러스 속 곰팡이나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입니다. 오크라톡신. 오크라톡신 오염된 주로 옥수수, 밀, 콩 등 곡류. 그 다음 가공품 및 사료. 자, 이렇게 신장장애 간장 독성 이야기하는 맹독성 독소입니다. 그래서 자,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주로 비뇨기에 작용해서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맥각 중독 나옵니다. 맥각 중독, 파퓰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조리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자, 니트로소아민 혹은 니트로사민 그랬어요. 자, 니트로소아민 어떻게 만들어지냐? 2급 아민의 아질산 반응되면은 바로 니트로소아민, 니트로사민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아크릴아마이드 만들어집니다. 아크릴아마이드 감자 시리얼 보리 탄수화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리아미노산 아스파라진 환원당 간의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신경계 생식계 독성입니다. 유전자 변형 및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억제하려면 튀김 온도 160도 이상 넘지 않게 오븐에서도 200도 넘지 않게 조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다음 에틸카바메이트. 자, 이건 백색 결정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 발효식품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동물에서 발암 물질로 판명되어 있어요. 발효하면은 모든 게 좋다. 발효해서 이런 에틸카바메이트도 나오고요. 메탄올도 만들어지고 에탄올도 만들어지고요. 많습니다. 다음 아크로레인입니다. 자, 유지 가열하면은요. 자, 지방이 유리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됐잖아요. 자, 지방이 그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됐어요. 이 그리세롤이 여기에 탈수 반응 일어나면서 이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크로레인 어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느냐? 아크로레인 상세한 부분 보시고 그다음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자, 폴이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다른 말로
포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PAH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S 붙였어. 자, 2개 이상의 융합된 벤젠고리를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자, 벤조피렌 들어보셨죠? 발암물질입니다. 벤즈 안트라센, 벤조크리센, 자, 이런 것들 다. 자, 이건 언제 만들어지냐? 300에서 한 600도. 자, 이 정도의 고기 굽고 하고 이러면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그 다음, 유해 중금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납, 비소, 수원, 카드뮴, 크롬, 자, 이런 것들. 농약류에서도 나옵니다. 자, 유기염소계, 자,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크게 나눠가지고, 자, 유기염소계가요, 염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유기인계에 비해서는 급성, 독성은 낮은 편이지만은요, 문제는 이게 환경에 잔류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우유를 통해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대표적인 게 DDT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식품을 통해 섭취된 유기염소계는 지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 지방조직, 신경조직에 축적돼서 만성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농약 속에 유기인계, 인을 포함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유기인계 파라치온, 말라치온, 끝에 치온, 살충제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유기염소계가 사용이 금지된 후에 유기인계가 이제 대체품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분해요소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활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신경독을 일으키고 매우 심각한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유기인계, 그다음 카바메이트계, 자, 카바메이트계 농약, 그다음 보시고 내분비 장애 물질 다이옥신, 포리어마, 바이페닌, 비스페놀 A, 방사능 오염물질. 자, 방사능 오염물질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슘 134, 137, 요도 131, 우라늄, 스트론튬,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도 131, 갑상샘 손상을 시킵니다. 자, 이와 같이 방사능 물질, 지금 일본에서 이 물질 해양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관심을 좀 가지시고